조 바이든 대통령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이 둘 사이에 불화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자 연준 의장까지 역임한 거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영입한 인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솟는 물가, 등 돌린 여론, 분노한 대통령 뒤편에서 백악관과 옐런 장관을 둘러싸고 다양한 구설수들이 나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지난 5월 31일이었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CNN에 출연해서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요지는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난해 내 판단은 틀렸다. 이렇게 큰 충격이 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재무장관이 불과 1년 전에 오판을 시인한 겁니다. 이 발언이 백악관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다는데요. 옐런 장관은 특유의 진중한 답변을 했겠지만요, 이 백악관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예측 기능이 떨어진다, 이거를 자인한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인플레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와중에 공화당한테 비판받을 일을 하나 더 만든 셈이 됐습니다. 자, 이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옐런 장관과 백악관이 사실상 결별했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옐런 장관과 백악관의 갈등은 이번뿐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나 외신들의 최근 보도를 보면요, 바이든 정부 취임 초부터 백악관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옐런 장관은 뭔가 껄끄러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자신조차도 옐런 장관을 임명했지만 그렇게 곁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고문과 더 많이 의논을 했고요.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핵심 회의에 그 옐런 장관을 초대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경제 아젠다를 옐런 장관이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지출 계획이나 법안을 미국 의회에 설명할 때도 옐런 장관이 아닌 브라이언 디스 고문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는데요. 이 미국에서 의회 정치는 사실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재무장관이었던 스티브 무누신이 그 역할을 했는데요. 옐런의 재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바이든 정부에서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거지고 나서도 비슷한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 옐런과 백악관의 관계가 그때도 삐걱댔다고 하는데요. 일단 옐런 장관은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고 그 결정을 굉장히 늦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를 투입해서 옐런 장관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옐런 장관과 유럽 중앙은행장, 연준 의장 시절에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이 옐런 장관은 특히 러시아를 금융시장에서 불구로 만드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달러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다는데요. 실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려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달러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곧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전쟁이 100일 넘게 지난 가운데 백악관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옐런 장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러시아 제재의 효과와 부작용을 보면요, 이 옐런의 신중함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막대한 자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반면에 이 서방 진영 또 글로벌 전체가 식량 위기와 유가 폭등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최근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사실상 반박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은 인플레이션은 대기업의 탐욕 때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회사 엑선모빌을 향해서 하느님보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옐런은 이게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이런 와중에 본인의 전기를 다룬 한 신간 서적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공감경제학이라는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언론이 쓴 옐런의 새로운 전기인데요. 일부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옐런 장관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 이른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관련해서 이 규모를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처음에 했다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 당시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이 이 부양책의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런 주장에 옐런도 동조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이 재무부를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옐런 장관이 결국 물러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워싱턴 정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미국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옐런 장관을 희생양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백악관 그리고 재무부를 둘러싼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사실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 간에 웃지 못할 해프닝 그리고 웃지 못할 불화설들이 불거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국민의 분노가 커졌을 때 책임론이 불거지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